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먹기 편안한 건 약샘표죠. 마시니까 마시기 편하니까. 약샘표니까 이제부터 마시는 우황 청심원은 약샘표입니다. 삼성 우황 청심원. 행복은 돌아보면 아주 가까이 함께하는 마음속. 진한 행복, 진한 주스, 선키스트 패밀리 주스 선물 세트. 행복을 나누세요. 여보, 속 잘 풀리는 거 윗꿀, 꿀이 아니고 쿨. 위쿨. 속이 쿨. 위가 쿨. 속 푸는데 좋습니다. 생약에 인상까지 든 소화제 위쿨 동화약품. 이 나이에 언니 집이나 봐주게 됐어. 흥, 신선한 신혼이다 이거지? 어머, 뭐가 이렇게 신선해? 오리온 프레시베리. 요런 걸 둘이서만. 어머, 얘 그거 형부 거야. 참. 언니! 오리온 프레시베리. 아니 영비천 두 통씩이나 샀어요? 윗빵 아랫빵 애들까지 몇인데 영지로 만든 영비천. 아, 연기 좋은 거 어떻게 아셨죠? 그야 상식이니까 영비천. 냉장고에 넣고 드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오솔길 진행을 맡고 있는 차인태입니다. 흔히 제7의 예술이라고 하는 영화,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종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영화 초창기에 여기에 매달렸던 분들은 열정 하나만을 갖고 외로운 싸움을 해온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분 가운데 한 분, 40년 동안 예술 영화, 또 특히 영상미 감독으로 불리우는 고집스러운 우리 한국 영화의 이정표를 세운 분입니다. 바로 유현목 교수님, 오늘 인생의 오솔길 주인공입니다. 1925년 7월 2일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난 유현목 선생은 덕성보통학교 시절부터 지방순회 연극이나 활동사진 구경 또는 미술, 음악, 무용, 문학뿐 아니라 전기기계 조작 등에 심취했다가 한때는 영화 배우가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윽고 극작 공부의 뜻을 세우고 동국대학 국문과에 입학한 유현목 선생은 교내에서 그린 영화예술연구회를 결성하고 국내 대학생 제1호 작품이랄 수 있는 40분짜리 사운드 영화인 해풍을 1947년 직접 제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선생은 1954년에 이규환 감독의 제1조 감독으로 춘향전의 연출에 참가했고 그 이듬해에 비로소 메가폰을 들고 교차로라는 작품을 감독함으로써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인간 상실을 주제로 한 영화 잃어버린 청춘, 오발탄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영화 감독이 된 선생은 흥행과는 거리가 먼 작가라는 세평에도 불구하고 50여 편의 영화를 연출해 고집스러운 문제작가 또는 예술파 감독으로 살게 됩니다. 한편 1976년에 동국대학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해 작년에 정년 퇴임한 유현목 선생은 대종상, 서울시 문화상 등 70여 가지의 각종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현재는 예술원 회원으로서 영화인협회 고문 그리고 공연윤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건강은 자신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해에 그 정년퇴직을 하니까 심리적으로 좀 그게 그러시죠, 아무래도. 뭔가 불안이 있었는데 네. 그 젊었을 때는 무슨 그 근심이 많거나 라이벌하고 이제 무슨 원하는 관계를 갖거나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것을 좀 인생을 알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 예.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찾으니까 건강이 오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병은 마음에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네, 지천명 지나셨고 이제 이순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연배에 들어서셨습니다. 이 댁에서 보니까 이 한강이 멀리 마주 바라다 보면 참 전망도 좋습니다. 이 댁 사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네, 여기에 약 20년 되죠. 네. 그때는 뭐 여기 강변도로이다 없을 때고
바로 이 밑에는 hen초가집이었고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새우젓 동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까? 여기에 네. 우리가 초기에는 여기 범선, 풍선이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 정박돼 있고 그래서 참 그 도시 속에 한 5천을 연상하는 그 당시죠. 네. 모두 그래서- 구남매 8남 1녀. 상당히 그 형제분이 많으셨는데 일찍 세상들 뜨시고 장남이 되셨다고요? 네, 누님만 계시고 이제 장남이죠. 네, 그 고향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아버님하고 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그 6.25 동란 때 그 폭격에 이제 잡고 했죠. 근데 그러한 시옥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 결국 그 휘문중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서울로 이제 다시 학교, 대학 진학한 그 무렵이야말로 이제 1945년 우리 해방과 동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 몹시 급변한 한국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전환기 그런 때에 가장 예민한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선생님 개인으로서는 몹시 괴로우셨겠지만은 영화 감독으로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훌륭한 그 정신적인 자산 내지는 토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 감독의 그 작업이라니 훨씬 고됩니다. 네. 영화 보는 이들은 그저 편히 보시지만은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직업별로 정신적, 육체적 그 에너지를 가장 그 종합적으로 소모하는 네. 직업을 통계냈는데 제 1위가 영화 감독입니다. 제 2위가 강대국의 대통령이고 네. 3위가 전쟁 중에 그 전쟁 총 사령관. 책임자 네. 이렇게 그렇게 험난한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이걸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말씀대로 전 해방 전후에 그 격동기에 네. 참 이 38선 넘어왔으니까 뭐 고아 갈 수밖에 없죠. 그 참 굶어가면서 그런 좌우의 투쟁 또 그 빈곤 속의 아우성 뭐 이런데 밀리고 이제 좌우 충돌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체험이 그걸 뚫고 나온 무엇이 이 영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또 그러한 의식 내용들이 그 영화 속에 담으려 하는 그런 충동감도 주고 네. 한편 생각하면 또 그런 점에서는 자극적인 시대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화에 매달리기에는 여러 가지 면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에 생각하면 뭐 거의 뭐 원시적인 기법이 아닌가 네. 싶고 또 여건도 굉장히 지금도 이제 세계 열악했다. 수준에 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뒤떨어지는 환경 조건이지만은 그때는 뭐 완전히 그 백지에서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름 한 조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러한 빈곤 속에서 그 스태프들도 거의 굶다시피 사실 뭘 만든다는 그 정의가 하나뿐이지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우습기 짝이 없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영화 제작하는 걸 보고서 이 속에서 어떻게 영화가 영화라는 게 나오느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놀랄 정도로 아주 극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영화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조감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어떤 그 경향이랄까요?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무성 영화 시대 일제 시대에 나온 교 저희 스승이었던 이기환 감독 그리고 왜 최인규 감독 뭐 이렇게 저희 선배가 계십니다만은 역시 그 학스러운 그 환경에서도 오직 그 민족의식이라든가 또 저항의식 뭐 이러한 것을 내세워 가지고 영화들을 참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냈죠. 네. 이제 그런 조류가 이제 해방 직후에 물론 우리 독립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그 목적의식들이 다 뚜렷했어요 그때는.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쭉 연면에 오다가 그 이승만 정권 시대에 면세 조치를 전적으로 해줬죠.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영화사 쪽으로 보면 중흥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10편 이내에 겨우 만들까 말까 하는 시대에 그 면세 조치를 해서 나중에 년 200편이라든가 이렇게 많아졌죠.
이 시기에 많은 신인들이 네. 예, 저도 포함된다마는 예, 그때 그 배출될 수 됐다고 있었다. 볼 수 있죠. 네.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기 개성이 다른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류들이 이제 갈라지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론 또 세대 교수들이 돼서 젊은이들의 그 지적 참여 이런 데서 전 차원 높은 영화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현목 감독하게 되면은 세계 영화계 또는 영화 시장이라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놓을 많은 작품은 분명히 남기셨는데 해오셨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제작자에게 좀 돈 보따리를 남겨주는 흥행에 성공한 감독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거든요. 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근데 그뭐 원래 그 선천적인 자세인지 예. 또 그 후에 그 뭐라 할까 제가 저렇게 일상 이게 섰다도 못하고 예. 뭐 당구도 못하고 이런 아. 그 찾기적을 모르니까 네. 어떤 의미의 그런 이 영화에서 가는 오락적 기능을 상당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그 예술적 측면을 존중하는. 또 동시에 저는 그동안 그 50여 편 만들면서 관객을 의식을 안 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물론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작품 만들 때는 거의 관객한테 아첨하지 않으며 관객을 이렇게 해야만이 들어오리라 이런 생각 초도 안 가졌어요. 오직 그 영상에 표현되는 그게 이제 고집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이 이제 비흥행적 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그 1년에 한 3, 40편 정도 나올 때, 네. 5, 60편. 그때는 이렇게 오늘과 조금 달리 연말과 항류가 나오면은 무턱대고 또 들어와요. 선생님이 연출하신 이제 작품의 그 흐름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도 뭐 전혀 배치될 수는 없는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민족 의식이나 저항 의식 또는 사회의 어떤 현실 또 우리 인간 잃어버린 어떤 인간성을 어떤 회복하는 이제 그런 측면 또는 이제 어떤 그 어떤 각박한 어떤 뭐 빵에 손에 쥐는 빵의 문제문이 아니라 어떤 영혼에 관계되는 어떤 신과의 어떤 그 이런 교감 문제 또는 이념이나 어떤 사상 뭐 이런 것인데 그러한 것이 과연 추구하고자 했던 유현목 감독님으로서 지금 생각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다시 해주시겠는지. 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이제 대체로 세 가지. 대체로 그 젊은 시대에는 이 사회 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 초창기 작품의 조류가 이제 잃어버린 청춘 오발탄, 잉여인간 뭐 이런 영화들인데 그것들이 전부 사회 부조리, 절망감, 그리고 좌절과 거기서 방황하는 그리고 목적성이 없는 방향을 잃은 막 이런 군중들 이런 테마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초창기의 그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장마라든가 네. 또 불꽃이라든가 또 카인의 후예라든가 이런 그 이데올로기 문제를 취급했고 이 장마 같은 건 이제 이 남북의 민족적 그 동질성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순교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과의 문제. 네. 여튼 나이가 먹으면 이 사회에 대한 그 예민한 눈보다는 인간 내부의 세계, 혼의 문제, 생명의 세계, 또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인간성 회복이라든가 휴머니즘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두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코스를 걷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몇 년 전 우리 영화진흥공사가 광복 이후 40년 동안에 제작된 우리나라 영화 베스트 10 가운데 영예스럽게도 이제 1위에 오른 작품이 바로 오발탄인데 그 작품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죠. 네,
뭐 저 자신도 그게 좀 대표적인 예.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도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사타가 공인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작품은 거의 1년 동안 네. 거의 제작비 없이 저부터 뭐 배우들 다 카메라맨들 거의 그 노게라떼 보수 없이 동참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이 자유당 말기에 그 혼란기에 발탄 작품 내에 그러듯이 참 빈곤과 절망과 좌절 그 말기 현상에서 우리들 영화인들이 이 작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와 있었어요. 네. 그러한 좌세들이 정말 보수 없이 거의 동참해서 이 작품 테마 정신 때문에 그게 열심히도 했거니와 또 돈이 없어서 이제 촬영하다 중단하고 또 얼마 있다 하고 우리가 촬영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감독으로서 제가 연구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들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생각하면 참 제작비 뭐 제작 여건 처음 시작하실 때 비하면 참막 금석지감이 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막 영화에 입문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참 패기 있고 용기 넘치는 우리 젊은 감독이나 후배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요,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영화 지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 말고 네.